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예상대로 금리를 안 올리고 현재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연준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건지, 그럼 코인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발표, 핵심만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 금리 이번에 안 올리고 동결한다. 둘째, 올해 중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자, 요겁니다. 자, 이번에 안 올리고 동결을 하면서 당분간 현재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갔죠. 자, 이번에는 안 올리지만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하게 매파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너무 호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금리 더 안 올리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자, 이런 신호를 연준이 주게 되면 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연준 위원들은요, 내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내년까지는 5% 안팎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게 연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연준에서 자,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변을 한 걸 이걸 표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2023년, 이게 2023년인데요. 2023년의 올해의 경우에 금리는 현재 수준이 요만큼이죠. 요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한 위원이 세보면 12명이고요. 그리고 아니다. 올해는 금리 더 안 올리고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7명입니다. 12대 7이죠. 자, 이렇게 나왔죠.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게 2024년 그 전망치인데요.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5.0% 수준인데 그 안팎에서 이 정도로 지금보다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훨씬 많은 걸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두 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지만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텐데 조금씩 두어 번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찌 보면 상당히 강하게 당분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도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연준 발표가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내년에 많이 내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건데 다른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뭐 올해 지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구나. 더 이상 금리를 올리고 너무 오래 고금리 정책을 지금 가져갔다가는 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그런 거를 연준이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대로 고금리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것 때문에 뭐 돈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가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고 지금보다 미국 정부 역시 뭐 국채 팔고 지급해야 되는 이자 부담 이게 지금 뭐 계속 치솟은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렵다. 이런 걸 연준도 인정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자면 가격을 보면요. 오늘 가격 변동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연준 발표 직후에 이렇게 떨어졌었죠. 이게 27,100불대 이 정도였다가 이게 26,80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좀 회복이 돼서 27,000불대로 7,100불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2,20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뭐 27,100불대 이런 정도로 회복이 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요게 미국의 경우에 이게 CBDC 이게 미국의 경우에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CBDC 이 문제도 대선 쟁점이 될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전 방송들에서 몇 번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CBDC를 놓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CBDC라는 게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다.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결제 정산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돈 세탁, 탈세, 이런 금융 범죄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쉬워지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건데요.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의 돈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 규제, 금융 통제 이런 수단으로 이만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현금을 없애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현금 없애고 모든 사람이 정부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돈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관리 수단이 아마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개입을 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적극 추진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개인, 시장 알아서 하게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또 해오고 있죠.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자, CBDC 법안, 반대 법안 하나가 이게 전체 회의에, 하원 전체 회의에 올려졌는데요. 그게 바로 이 뉴스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화폐는 반드시 미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돈이어야 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하원에서 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CBDC 금지 법안을 추진을 하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자, 금융 혁신을 막는 거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 리더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게 CBDC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정권의 실세들, 자, 민주당을 움직이는 이 오바마의 측근들, 이런 주류는 CBDC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 민주당 주류를 비판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자, CBDC는 통제의 도구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게 의회 구조상 공화당의 CBDC 금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도 민주당이 상원인 다수인 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민주당이 CBDC를 뒷받침하는 법안, 이런 법안을 상원 하원에서 다 밀어붙이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어떤 타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CBDC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CBDC 세상을 주도하는 코인, 이러면서 마케팅하는 코인들이 꽤 있는데, 자, 미국 달러 CBDC 상황을 보면, 코인 마케팅은 대체로 이 코인 팔아먹으려고,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